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이순영의 암호화폐 시간입니다. 지금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것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보면은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새로 네. 생긴 거래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최근에 새로운 암호화폐 열기로 인해서 새로운 코인이라 거래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사전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 등장해서 그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암호화폐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전문 기업 비트뱅크인데요. 이 비트뱅크는 ICO 이전 코인이나 토큰을 사전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예.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누구나 원하는 토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셜 거래를 강조한 것인데요. 멘토, 즉 리더가 보유한 토큰을 팔로잉할 수 있고 또 팔로잉한 트레이더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서 투자한다는 점 역시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플랫폼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등장한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과 초보자를 좀 연결해주고 잘하는 사람의 의도, 생각을 좀 보여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수익률로 전문가와 초보자를 가려내고 잘하는 사람을 찍어서 팔로잉을 해 매수 매도 대역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 잘하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좀 따라갈 수 있게 됐다.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해서 파산까지 했어요.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암호화폐의 바로 이 해킹인데 예. 비트코인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하면서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빗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쯤 그 해킹으로 인해서 코인 출금 지갑에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약 17% 정도입니다. 예. 그 외 코인은 콜드 지갑에 보관이 돼 있어서 추가 손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유빗은 사이버 종합보험과 또 회사 운영권 매각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고객들의 손실액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손실액이 낮아지더라도 손실을 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킹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빗의 이 해킹 사고가 또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유빗은 지난 4월 해킹당한 그 야피존 운영진이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네. 해킹 피해에 이어서 자사 상담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까지 기승을 부리자 지난 10월에 사명을 유빗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이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지난 4월 해킹으로 인해서 3,831 비트코인, 당시 시세로 약 5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회원 총 자산의 37%에 해당하는 규모였는데 이 해킹 책임을 고객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전가시켜서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해킹이나 파산 이런 일들이 좀 가볍게 넘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거래소들의 이 해킹 횡령 사고 이 발생한 사례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일본의 마운트곡스 파산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2014년 2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는 해킹으로 인해서 85만 비트코인, 당시 약 3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손실을 입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거래소 해킹으로 알려졌지만 CEO가 그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내부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가 해킹을 당하면서 약 18,900 비트코인을 도둑맞는 사고가 발생하고요. 예. 또 지난해 8월에는 홍콩 비트피넥스가 해커들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약 12만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72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국내에서는 이제 그 야피존과 이번에 유빗 8개월 만에 또 한 회사인데.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됐군요.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거래소가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파산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제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거래소를 해킹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건이 요즘 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해킹이 발생하는 순간 일단 암호화폐의 가치는 0이 됩니다. 0? 예. 예. 근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횡령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투자자들은 그 예치금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뭐 정부 역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 암호화폐가 현재 금융상품인지 화폐인지 정의가 완벽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 거래 자료를 제출받거나 아니면 뭐 건전성 점검 등에 나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금감원과 금융위 쪽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예. 현재로서는 뭐 투자자들을 이렇게 구제할 방법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경찰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그쪽 집단 소송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것 쪽이 가능하다고. 소송밖에 답이 네네. 없는 상황이군요. 일단은 뭐 이 거래소가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부터가 네. 좀 의심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투자자들의 주의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 우선 정부와 협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한국 블록체인 협회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 15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 협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네. 한국 블록체인 그 협회는 각 거래소가 일정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보안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난 방지 차원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사놓은 그 암호화폐를 약 70%를 콜드 스토리지, 즉 그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해킹으로부터 조금 안전하게 오프라인이니까요. 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사이버 위험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서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곳인지 이번 62세 경우에는 한 30억 원에 해당하는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래소들도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또 보장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따져보고요. 또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소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네. 점들 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의 암호화폐 이순영 기자였습니다.